네, 여러분 이제 교과서 81페이지에 학습활동 같이 하면서 글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이 글에서 놀이기구의 발달 단계를 설명한 부분을 찾아 정리해 보자. 이게 78페이지 3번 문단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 놀이기구의 발달은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재미와 도전이 증가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놀이터는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기능적 놀이 단계라는 것은 이 놀이기구에 갖추어진 기능을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단계. 주요 키워드만 좀 쓸게요. 놀이기구에 주어져 있는 기능을 그냥 체험만 하는 상태, 이런 걸 기능적 놀이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기술적 놀이 단계, 고도의 기술을 그래봐야 반도체를 만들고 이런 기술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좀 더 발전된 단계, 자, 그런 단계를 이용해서 노는 것으로 놀이기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향상되는 그 자체가 놀이인 단계이다. 그러니까 그네를 타다가 요만큼 탔을 때보다 이만큼 더 올라갔을 때 더 재밌고 더 짜릿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면 1번이 2번으로 가면서 기능적 놀이 단계가 기술적 놀이 단계로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놀이 단계라는 것은 기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놀이를 하게 되는 단계. 지난번에 그 본문 읽으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네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단계, 그네를 막 이만큼씩 올라갔다 오는 단계, 그리고 그네를 한 몇 번 타고 나서 뛰어내려가지고 시소 찍고 다시 달리기해서 누가 먼저 돌아오나, 이런 새로운 경기의 규칙 또는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는 그 단계, 그런 것들을 사회적 놀이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놀이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대단히 좀 비판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그걸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놀이터의 모습은 일단 첫 번째, 이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그리고 놀이기구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놀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놀이라든가 또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 놀이터를 설계하고 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모습들이 파악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놀이터는 어떻게 되었느냐, 재미도 없고 도전도 없는 그런 놀이터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글쓴이가 바라는 그 모습은, 참, 그 전에 이 오늘날 놀이터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 4번에서 9번 문단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쓴이가 바라는 놀이터의 모습, 이 부분은 10번에서 11번 문단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글쓴이가 바라는 놀이터의 모습은 첫 번째, 이런 문장이 그대로 나왔죠.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 또 세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안전의 기둥, 그 다음에 도전의 기둥, 모험의 기둥. 그러니까 실제로 기둥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즐기고, 이게 도전하는 거고 모험하는 거잖아요. 창의적인 거고요. 그래서 즐기고, 그리고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안전을 배운다는 것은 야, 이게 안전이야 라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살짝 회복이 가능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놀라기도 하면서 아 여기까지 하면 안전하구나 이걸 넘어서면 위험하구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다치는구나 라는 그렇게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 그런 게 안전을 배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의 82쪽으로 넘어가면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 삼아 한번 해보시고요. 82쪽에 4번 그게 학교나 집 주변 등 자신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운동장에 지금 온통 공사판이죠. 그리고 주차장도 한쪽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등교하는 그 후문 쪽에 주차장에 차들이 좀 많이 다니고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1층, 2층은 창문이 막혀 있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운동장에 산책하러 나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점은 그냥 문제점인가 보다 생각하면 문제로만 남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터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해본 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잠시만요. 예, 글쓰기 수행평가 이게 이번 학기 마지막 글쓰기가 될 겁니다. 자, 이 마지막 글쓰기 수행평가 안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글쓰기.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라고 써놨지만 우리 학교 공간이요, 공간. 지금 우리 학교 공간이 운동장과 저 주차장과 그리고 교실 환경, 창문이 잘 안 보이는 것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낡은 것들, 우중충한 분위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 공간의 현재의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를 2개 찾습니다. 2개를 찾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예를 들면 아까 그 놀이터의 공간의 문제점을 문제 삼은 그 글에서 아이들이 이 그 놀이기구가 다양성과 창의성이 없잖아요. 다양성과 창의성이 없는데 애들은 그거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다 보면 오히려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성과 창의성이 없는 놀이기구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의 어떠어떠한 공간에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2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점 1, 해결책 1. 문제점 2, 해결책 2. 그것이 문제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조건들은 우리 평소에 하던 글쓰기 조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를 수업 시간에 할 테니까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제가 수행평가 하는 시간은 전체 각 반별로 오픈 채팅방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